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지리산 밑에 한 풀수가 살고 있었다. 가랑잎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쌘 풀수였다. 하루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겠다고 산속 깊이 들어갔다. 그런데 천년 묵은 호랑이도 여간한 호랑이가 아니어서 이 포수를 잡아먹어 버렸다. 이 포수에게는 유복자가 있었다. 포수의 아내는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수를 시키지 않으려 집에 있는 총이며 사냥도구를 다 치워버리고 굴공부를 시켰다. 이 아이는 서당을 다니며 글을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서당 아이들은 이 아이를 보고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니 호랑이 밥 새끼이니 하고 놀아댔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글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서당 아이들이 하도 놀려대니까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어보았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왜 안 계시겠니? 너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하고 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째서 한 번도 뵐 수가 없습니까?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처럼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내 아버지는 저 멀리 일하러 가셔서 그렇단다. 일이 끝나면 곧 돌아오실 거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래도 아이는 고집 듣지 않고 다시 물어보았다. 아이들이 호랑이 밥 새끼라고 나를 놀리는데 아버지가 혹여 호랑이를 잡으러 가셨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 어머니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너희 아버지는 기산 포수라고 아주 이름난 포수였단다. 가랑잎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날쌘 사람이라 호랑이고 뭐고 보는 족족 쏘아잡는 명포수였는데 어쩌다 그만 지리산 속에 가서는 호랑이한테 잡혀먹이고 말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포수를 시키지 않으려고 골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홀숭한 포수였다면 나도 아버지 못지않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어찌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온수를 갖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어린 몸으로 호랑이를 잡아 죽일 수 없으니 공부를 잘해서 귀한 몸이 되라고 달랬다. 그러나 아이는 듣지 않고 그날부터 서당에는 나가지 않고 어머니가 감추어둔 총을 찾아내서 날마다 총쏘기 연습을 해댔다.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더니 꽤 총을 잘 쏘게 되었다. 하루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지리산으로 아버지 온수를 갚으러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내 아버지는 십리 밖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도 맞춰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었는데도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는데 내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 꼭 가려거든 연습을 더 하고 가거라 하고 말렸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내 청소년 솜씨를 모시는군요. 나도 십리 밖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며 십리 밖에 있는 나무를 경악하여 총을 쏘았더니 맨 위에 있는 잎사귀가 떨어졌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 아버지 재주가 그뿐인 줄 아더냐. 내가 십리 밖에 있는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오느라면 총 한 방 쏘아 동이에 있는 구멍을 뚫고 다시 한 방을 쏘아 총알로 그 구멍을 막아 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었단다. 그런 재주로 호랑이로도 한테 잡혀 먹었으니 너는 어림도 없다. 하고 말렸다. 아들은 저도 그만한 재주가 있다면서 어머니더러 심리 밖에서 물을 길러 오라고 했다. 어머니는 심리 밖에서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 아들은 총을 쏘아 물동이를 구멍을 뚫고 이어 다시 총을 쏘아 그 구멍에 총알을 박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였다. 어머니는 이걸 보고 말하였다. 때 아버지는 몸이 어찌나 날쌘지 앞마당에 바늘을 빈틈 없이 꽂아놓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뛰고 뒹굴고 해도 몸에는 바늘 하나 박히지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단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앞마당에 바늘을 빈틈없이 꽂아놓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 위를 뛰고 뒹굴고 했다. 그런데 어찌나 날쌔던지 몸에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상한 데도 없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그제야 온수를 갚으러 가도 좋다고 말을 해 주었다. 그리고 찰밥 뭉치를 많이 만들어 주고 아버지 온수를 갔거든 빨리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아들은 총을 잘 손질하여 탄환과 화합과 화심을 많이 가지고 지리산으로 향하였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서 된자리도 어두울 지경이었다. 해가 졌다. 어디 잘 데가 없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불이 반짝인 것을 보았다. 이 아이는 그리로 찾아갔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 할머니는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할머니는 저녁밥을 라고 하면서 무밥 같은 것을 한 뭉치 주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할머니는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중에 들어왔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먹어서 그 온수를 갚으려고 왔다 말을 해주었다. 할머니는 이 지리산에는 호랑이가 득실득실 수천 년을 묵은 호랑이도 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아비의 온수를 갚기 전에는 안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주었다. 할머니는 이 아이의 말을 듣더니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잘 일러주마. 수천 년 묵은 호랑이는 둔갑을 잘해서 까마귀도 됐다. 충도 됐다. 나무꾼도 됐다. 나물 캐는 각시도 됐다 하느니라.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런 것들한테 속아서 죽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하고 자세히 일러주었다. 아이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무수히 인사를 하고 그날 밤 푹 쉬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이는 할머니한테 작별을 고하고 할머니는 무압덩이를 주면서 부디 조심해서 아버지 온수를 갚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했다. 그것은 힘을 내게 하는 동산밥이었다. 아이가 한창 가노라니까 나무 위에 까마귀들이 수십 마리를 앉아서 까옥까옥 울고 있었다. 저게 둔갑한 호랑이인가 보다 생각하고 총을 쏘아 사방을 쏘아보았다. 그랬더니 까마귀는 모두 호랑이가 되어 죽어 떨어졌다. 아이는 또 산속으로 들어갔다. 붉은 둥 대여섯 명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그 중들에게도 두어 방 총을 쏘아댔다. 그러니 중들은 큰 호랑이가 돼서 죽어 넘어졌다. 그것을 보니 산으로 들어가는 게 나무꾼의 수십 명의 지게를 지고 자다가 아이를 보더니 담뱃불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아이는 이놈들이 화신불을 빼앗아 총을 쏘지 못하게 해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다짜고짜 총을 겨누어 쏘아댔다. 그랬더니 그 나무꾼들도 모두 호랑이가 돼서 죽어 넘어졌다. 아이는 또 산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젊은 색시가 수십 명대를 지어 나무를 캐고 있었다. 섹시들은 아이를 보더니 반가워 말소리를 쉬어가면서 불러댔다. 아이는 저것들도 호랑이가 둔갑한 거라고 짐작하고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색시들은 호랑이가 돼서 죽어 나빠졌다. 아이는 거기서 다시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참 가다가 어떤 큰 바위 위에 커다란 누런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몸집이 어찌나 크던지 앞산만하고 왕방울한 눈이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같이 번쩍이고 있었다. 아주 점잖게 앉아서는 사방을 둘러보는 폼이 호랑이 중에서도 왕 호랑이 같았다. 이 호랑이는 그야말로 수천 년 묵은 호랑이였다. 수백, 수천 명의 포수한테 쫓기고 총질을 받도 죽지 않는 호랑이였다. 그래서 어간한 호랑이, 그래서 어지간한 포수를 보고도 도망하지 않고 틈을 타서 날쌔게 달려들어 잡아먹는 호랑이였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호랑이한테 죽은 것이었다. 아이는 저 호랑이가 아버지 온순인가 보다 하고 온수를 이제야 갚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총에다 화약을 재서 쏘아댔다. 호랑이는 몸을 이리저리 슬슬 움직이면서 총알을 피했다. 아이는 정신을 바짝 차려 연거푸 총알을 쏘아댔다. 그러니까 그때야 호랑이는 일어서서 앞발 뒷발을 움직여 총알을 척척 받아냈다. 아이는 한참 총을 쏘다가 힘이 빠져서 어머니가 싸준 찰밥덩이와 산중의 할머니가 준 무밥덩이를 얼른 먹었다. 그러자 새 힘이 쏟아났다. 호랑이는 총 쏘기를 멈춘 것을 보고 이제야 내 차례다 하듯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한테 덮여 들어왔다. 아이는 날쌔게 피하고 높은 나무에 뛰어 올라갔다. 호랑이는 그 나무를 향해 높이 뛰어서 덮치려 했다. 이렇게까지 수백 번이나 했다. 그러고 보니 수천 년 먹은 황금호랑이도 지친 모양이었다. 다 덤비지 않고 한 곳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는 떼를 놓칠싸라 총에다 다시 화약을 재고 슬슬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다. 호랑이는 이것을 보자 한 입에 집어삼키겠다고 큰 입을 벌려 어흥 하고 달려들었다. 아이는 그 입을 겨누어 연거푸 수십 발을 쏘아댔다. 호랑이는 천지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지르며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수천 멍은 호랑이를 잡게 되었다. 이 호랑이를 잡고 보니 어디서 나오는지 수수막 백백의 마리의 호랑이들이 나와서 아이의 둘레를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아이는 내 이놈들 꼼짝 말고 거기에 엎드려 있거라 하고 호령을 했다. 호랑이들은 꼼짝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아이는 수천 년 먹은 호랑이가 앉았던 큰 바위 밑에 가보았다. 큰 굴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이는 우리 아버지 뼈도 이 속에 있겠구나 하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떤 게 제 아버지 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원수도 잡아 죽였습니다. 아버지, 뼈라도 남아 계시거든 아는 체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는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띵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그 소리 나는 데로 가보았다. 그 많은 뼈들 중에 어떤 뼈가 이 아이를 보고 움직였다. 아이는 그 뼈가 자기 아버지 뼈라는 생각이 들어 잘 꾸려서 굴 속을 나오려고 했다. 그때 또 띵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또 소리가 나는 데로 가보았다. 총 한 자루가 있었다. 아버지가 쓰시던 총인 것 같다. 그 총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의 뼈와 아버지가 쓰던 총을 가지고 굴 밖으로 나와 호랑이들을 꼼짝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아이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 그만 일어나서 내 말을 듣거라. 너희들을 살려줄 테이니 이제부터 사람들을 해치지 말거라.
하고 좋게 타일렀다.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이는 나라의 호랑이들은 다른 나라의 호랑이들과는 달리 사납지 않게 되었다. 아이는 다시 호랑이들한테 죽은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싶으니 그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갈 호랑이를 나서라고 말하였다. 호랑이들은 서로 나서서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서 아이는 그 중에 연하문 마리를 골라냈다. 아이는 왕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10마리의 호랑이에다 싣고 집을 향하여 걸어갔다. 가다가 산중에 만난 할아버지를 집에 들러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집도 할머니도 없었다. 실은 이 할머니는 이 산의 산신령이었는데 아이가 하도 효성이 지극해서 도와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이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총을 보였더니 그 총은 자기의 아버지가 쓰시던 총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뼈도 아버지 뼈가 틀림없는 것을 알고 잘 묻어 주었다. 아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